저는 이게 책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근데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만드신 페이스북 내 그룹이라는 거예요? 네, 그룹입니다. 네, 어떤 예. 종류의 그룹입니까? 그러니까 교양과학책을 제가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저도 원래 과학 전공이 아니거든요. 네. 문과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300명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만드셨군요. 지금 15,000명이 가입되어서 우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초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페이스북에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가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제클린 케네디 여사 패션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얘기하신 분이 우리 이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늘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제 가까이 두고 살다 보니까 트위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패션이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원래 사실 발단은 그 올리비아 팔레르모라는 그 소위 패셔니스타, 네네. 예, 그 가십걸의 주인공 그 사람의 그 노란색과 검정색 맞아요. 그 그걸 좋아하시기. 체크, 네, 체크. 예, 그 디올 옷을 입고 나타나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한정판이거든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에 어허.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거를 이제 패셔니스트가 이제 디올에서 그걸 만들었고 그거를 다시 한정판인데 그거를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착용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거죠. 그때 그 옷은 김어준 씨가 이걸 한정판이냐 외국에서 사왔냐 안 사왔냐 그래가지고 한번 초창기에 논란이 좀 있었던 그랬었던 바로 그 옷인 바로 거죠? 그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패셔니스타를 따라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다른 패션에 대해서도 혹시 네, 네. 뭐를 카피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이 단순히 옷을 입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옷을 입고 찍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 패션을 입고 찍고 이거 뭐 15,000원짜리다, 5만원짜리다, 3만원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네, 처음에 그 초창기 때. 실상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옷들을 이제 입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일부는 제클린 여사의 그 옷을 그대로 카피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포스처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그 자세 그것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도 존 F 케네디의 그 사진 또 이 같이 둘이 있던 사진 이런 거를 똑같이 이렇게 모방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지금 구설에 오른 거죠. 네, 지금 화면에 사진을 저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야지. 뭐야 지금 우리 제작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제키가 서 있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의자 앉아 있는 그 모습 지금 오른쪽에 이 청와대 로고 있는 쪽에서 지금 대통령 부부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가운데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대통령을. 예, 근데 예. 아래쪽에 저게 아마 케네디가 대통령이 아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그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상원의원 어쨌든 시절. 그렇죠. 예. 예, 저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저 사진도 그러니까 제스처가 다 똑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포스처. 네. 그다음에 오른쪽도 지금 옷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예. 패션이 예, 거의 똑같죠. 저게 아마 취임식 때 입었던 옷인 것 같은데 우리 네. 김건희 여사. 밑에는 이제 스카프 두르고 안경 쓰고. 근데 아까 뜬금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사실은 보여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예전에 70년대 이미지에는 저게 더 고급스러워질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 2022년인데 예, 그렇죠. 굉장히 복고적이라고 네, 해야 엄청 되겠죠. 복고스러워요. 예. 근데 왜 그래서 저런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도 사실은 이 케네디 부부의 경우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굉장히 딱딱하고 마치 그 숙제 검사를 하는 엄마의 모습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숙제 검사하는 엄마 딱 맞는 말이네. 네, 그런 예.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사진은 왜 나오는 거냐, 네. 이것을 뭐 누가 들어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진들의 또 상당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 뭐 팬클럽 이런 쪽에서 유통이 되거나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으로 그 카메라가 아니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장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설을 자처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일 그렇죠. 텐데요. 예. 왜 대통령 부인은 저렇게 케네디 부인을 따라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 50년 전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제클린 케네디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자기를 제클린 케네디와 네, 네. 동일시한다.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의 어떤 패션을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패션을 넘어서서 재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서프라이즈의 재연 배우들이냐 이거 도대체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소위 워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워너비. 이게 워너비처럼 우리한테 보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국민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그렇죠. 대통령 부인인데. 그리고 또 하나 네. 결정적인 거는 그 케네디 가가 다 비운에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대통령, 이건 뭐 좀 연결짓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서 비운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문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 맞습니다. 동생도 죽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분은 또 대통령 영부인이었지만 재혼하셨죠. 또 재혼했는데 오나시스랑. 그리스의 선박하고 오나시스랑 또 결혼해서 숱한 화제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자꾸 사람들한테 상기시킨다는 게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심지어는 조문 패션까지도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조문 패션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저 상복을 입고 사실은 공군 비행기를 탔고 그다음에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리셉션장에 가는 모습의 세 장면인데요. 저 상복에 자세히 들어보면 세가 다 틀려요. 그렇죠. 예, 이 두 번째 옷은 특히 망토가 있고요. 이 세 예. 번째 옷에는 이렇게 모자가 지금 빵떡 예, 모자라 그러나 베레모라 그러나 그런 걸 예. 지금 쓰고 계시는데 저런 식으로 결국 조문은 안 가는데 옷은 세 번 갈아입으셨어요. 근데 저기에서 우리가 좀 이건 죄송합니다만 제클린 케네디가 예전에 이렇게 망사를 옷 가리고 상복 입었던 검정색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옷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이제 많은 구설을 낳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관혼상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상가에 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상가에 가면 그 나라의 격식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코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지 외교관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제 우선 조문을 안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조문하러 그러냐면 갔으니까 조문해야죠. 근데 안 그러니까 했어요. 조문하러 갔기 때문에 조문해야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우리나라 조문하고 서양식 조문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관에 이제 관뚜껑을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덮어놓지 못 보죠,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얘네들 뷰잉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들 살아있을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심지어는 이제 예쁘게 화장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뷰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 가서 이제 고인과의 그 관계라든지 고인을 정리하고 추모하는 인사하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추도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고인과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공유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명록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쓰기도 쓰시고, 하고 근데 예.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거의 장례식에 그냥 형식적으로 간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베컴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인데 13시간을 기다렸다가 갔다고 하지 조문했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트리도도 갔고 뭐 미국 대통령도 갔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갔고 걸어서 갔잖아요. 줄 서서 기다렸다가 주문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뷰잉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러 사실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베일을 쓴 거를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으니까 상가에는 뭐 베일을 쓰나 보다 하지만 이거는 미망인 패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안 그러니까 자기 그래도 남편이나
자기 일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하는 복장인데, 아니 왜 멀쩡하게 남편이랑 같이 간 사람이 왜 미망인 복장을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네. 그분만 한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요? 지금 그 영국의 런던 그 장례식장에 가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한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네네, 그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후보. 네. 그 부인이 미셸리 보우소나르인데 그분도 똑같이 하고 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허. 우리가 패션이라는 것이 네. 단순히 그냥 입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면 그 본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해야지. 그렇죠. 뭐 잘못하다가는 결례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너 진짜 안 그래도 망사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미망인을 의미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게 그 있군요.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눈이 부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가려주면서 이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에 가면 그 상을 당하신 그 가족들은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뭐 리본을 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일종의 표식인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영화 배우도 아니고 듣고 재연 보니까 배우도 아니고. 너무 무서워요, 듣고 보니까. 근데 자, 김건희 여사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사실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동의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리플리 증후군이 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사실은 네, 이 네. 자리에 나온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정신과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그 추리소설 범죄소설 작가가 쓴 톰 리플리라는 주인공 이름이고요. 네. 그게 이제 태양은 가득히 기억나세요? 혹시 네, 알랑드로 그 영화 나오는 봤습니다. 예, 보셨죠? 알랑드로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앤서니 맹겔라라는 감독 돌아가셨지만 그 영국의 감독이 맷 데이먼을 주인공으로 해서 탤런티드 사실 미스터 만들었어요. 리플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네, 이제 네. 리플리라는 게 우리한테 소환이 됐는데, 이 사람은 완벽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리플리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돼버려요. 예, 네. 그렇게 돼버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그런 거는 아니냐, 도대체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고 극단적으로. 그리고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네, 네. 지난번 스페인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Just be yourself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하던 대로 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고, 사실은 또 되게 하나는 모욕적인 말로 들었는데. 예,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남 따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 자신. 너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라. 보여줘. 네. 너 자신을 인정하고 너 자신을 그대로 보여줘. 사실 이거 선생님이 학생한테나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러니까 남 카피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 같은 말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요. 자, 요 영상 하나 볼까요? 간단하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패션도 삼성전자 이부진 씨 따라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아무래도 패션 관련해서는 겸손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잘 따라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 주십시오. 상당히 이렇게 귓가에 뭐가 많이 남네요. 자, 이번 순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문 해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통 문제를 이유로 조문을 취소한 상황. 이거 아마추어 정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폄하하지 말아라. 이건 니네가 자꾸 대통령 대선 불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영부인한테 왜 화풀이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보기에는 들어도? 이제 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국 대사가 지금 아직도 공석인 거 아셨어요? 아, 몰랐어요. 공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어머나. 예. 그러니까 왜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사를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전임자를 그냥 좀 두고 있다가 네네네. 그럼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문재인 일반을 정부는 갈아치워버리고. 예, 무조건 다
나가라 그러고. 비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 능가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미루고.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이 유럽이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그러면 지금 유럽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때문에 전쟁이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항모조차 지금 우회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2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는 보통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서부터 유세장에 항상 늦게 늦어요. 나타났어요. 항상 늦어. 네, 항상 맞아요. 늦게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그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뭐 약주를 하시고, 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예, 그렇게 늦게 출발을 그거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그거는. 저도 여기 뉴스토마토에 나오기 위해서 사실 제가 지금 요즘 군산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군산에서 군산에서 그거 한 1년 정도를 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살아보고 싶어서. 네네. 그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여기 오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하루 호텔에서 자고 어머나.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그래도 여유 있게 왔어요. 우리 방송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도 그 세상에. 방송 출연 이것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고 버스 노선도 여러 번 확인하고 뭐 굉장히 준비를 하는데 1개국의 대통령 내외가 그리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국민이 세금 왜 걷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조문하러 간 거고 거기에는 각국 정상들이 정말 앞다투어서 하는 외교의 네. 전장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늦게 일어나서 늦게 갔고 나중에 교통 체증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서섹스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네. 트윗을 했어요. 뭐라고? 자, 캐나다 대통령도 왔고 미국 대통령도 왔고 세계의 수많은 정상들이 다 왔는데 왜 그 교통 문제는 교통 체증은 너한테만?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된 거냐? 그런 식으로 트윗을 했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정말 화끈하네요. 자, 요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마크 로스크 전 2015년에 다녀오시면서 김건희 여사가 기획했던 그 행사 다녀오시면서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리셨어요. 야, 이거 진짜 마크 로스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홍보하고 있더라. 이 싸구려 마케팅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좋겠냐. 김건희 여사는 제가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 막 이름이 뭐 회자되고 그 소위 코바나 컨텐츠라는 것이 이제 저기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5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가람 미술관인가 거기서 마크 네. 로스코전이 있었어요. 네. 갔었는데 아니 이건 세상에 마크 로스코라는 그 화가 그림은 그야말로 이제 미니멀리즘의 극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넓은 벽에 딱 하나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이거를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또 온갖 이게 얼마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가장 속물스러운 방식으로 전시가 돼서 제가 원래 미술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말을 쓰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좀 네. 화가 났어요. 사실 그 보고 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5년에 그걸 올렸죠. 네, 이거 네. 그리고 제가 김건희 여사가 하는 뭐 커버나 컨텐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네네네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거는 안 아닌데. 좋다라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네. 한국에서 왜 전시회를 이렇게 하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애매한 한국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김건희 씨였고 이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는 거 소화를 하는 걸 보면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을 알맹이는 모른다.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들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주권자이시니까. 네. 영주권자나 해외 동포가 바라보는 윤 대통령 내외. 얼마 전에 모닝 컨설턴트인가요? 컨설트요. 네, 모닝 컨설트.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21개국 중에 꼴등이었어요. 네, 자, 그렇죠.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통령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통령은 뭐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망신스럽고 수치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우소나르 이런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이게 군 출신이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좀 이게 좀 막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제 그거랑 제가 볼 때는 그 세 사람이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이제 한국의 윤석열 이렇게 셋을 네, 같이 묶어요. 그렇게? 같은 레벨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에 군산에서 오늘 방송 때문에 하루 일찍 또 서울에 올라오셔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여기까지 안 늦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시간이 짧은 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렬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